다음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제 바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부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우리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해양수산의 주요 현안 이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왜 바다에 지금 이 시점에 바다에 주목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제 해양 강국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드리 미첼 브라첼께서 언제나 진정한 강국은 이제 바다를 지배한 나라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 국가는 분명했고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쇠퇴를 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가 바다를 향해서 나가서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뭐 베네치아라는 그 도시 국가가 사실은 지중해 전체를 또 지배하고 동남아 제국을 또 한때 또 멸망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는 네덜란드, 영국이 그렇고, 지금은 또 미국이 사실은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사실 중국도 뭐 대북 굴기, 해양 굴기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지금 태평양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 태평양 앞바다에서 계속 중국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하셨고, 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미래학자는 아마 80년대 초,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벌써 이런 말씀하셨어요. 해양 개발을 정보, 통신, 우주 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언급하셨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뭐 40년, 50년 전에 벌써 IT 시대에 예견하시고, 사실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세계 보시면은 뭐 정보통신의 시대에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AI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 생명공학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뜰 때는 사실 해양이다. 여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가 이제 바다, 또 많은 석학들이 바다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류 활동의 근원이 이제 바다다. 뭐 생명이 바다로부터 탄생됐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사실 바다로부터 탄생된 생명이 이제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살기 전 바다에서 밀려서 사실 강으로 오고 육지로 오고, 그래서 육지에서 또 많은 생명들이 또 탄생됐는데, 사실 인류는 육지에서 탄생했지만 결국은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문책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이 71% 차지하고 전체 생물의 사실 80%가 이제 바다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지구 산소의 75%가 사실 바다에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를 우주 개발을 하면서 생명체 외계인이 어디 있느냐, 외계인이 있는 별이냐 없는 별이냐를 봤을 때 바다, 또 이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이제 판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뭐 다들 아시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지구 환경이 조절자다. 태양에너지 80%를 흡수하고 또 자정 재생산 능력 가집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면 세계 교역량의 78%가 사실 바다, 해운 항만을 통해서 움직이고,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99.7%가 이 해운 항만, 바다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국제 교역의 대동맥이 되고, 아직까지도 해양의 사실 95%는 미개척 영역입니다. 그만큼 무엇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영역인데, 그 안에 뭐 당연히 석유가스, 심해조 광물, 조력 발력, 조류 에너지, 무궁무진한 에너지 원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아직까지 바다가 개발이 안 되느냐? 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니까 육상 자원을 아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여력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다가 개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바다는 그 무한한 잠재력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식량 에너지 자원 위기 해결 그런 직면한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궁극적인 미개척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바다를 통해서 현재 이제 해양 바이오라든지 또 해양 레저 관광 디지털 해상 교통 같은 신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6월달에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엔 오션 컨퍼런스라고 유엔에서 한 해양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때도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미래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양의 역할 확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1세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바다에 주목한 부분은 주로 이제 수산업 부분, 그리고 이제 해상무역 등 인력 물자의 수송 기능이 한정되는데, 지금의 이제 바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고부가 양식이라든지 에너지 광물, 그리고 해양 관광, 기후 예측,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 등 해양 플랜트가 포함됩니다. 이제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통어업 또는 해상무역이 사실 우리 이전에 전통어업은 옛날에 이제 수산청에서 담당했었고 한 30여 년 전에 해상무역 등 인력 물자의 수송 기능이라는 것은 해운항만청에서 담당했었고, 사실 해운항만청 수산청이 합쳐져서 96년 8월달 이제 해양수산부가 생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 나갈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삼면이 바다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열려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닫혀 있는 게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원래 산골 출신입니다만 바다를 좋아하는 건 이 사실 부산에서 바다를 딱 보면은 이 뭐랄까 피가 끓는다고 할까 이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부산이 가지는 또 바다가 가지는 개방성, 그게 사실은 바다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우리가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육지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해양 관할권 면적은 거의 4.4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중에서 얼마나 지금 제대로 이용하냐, 사실 제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10% 정도 이용한다고 할까? 그것도 아마 거의 수심 한 100m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안선 길이는 15,000km, 도서수는 저희 3,38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 가능 도서수로 보면은 우리 케마의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케마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 4위의 도서국가다 이제 그렇게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섬 숫자로 봐서는 그 정도 되고요. 이제 북극해에 있는 캐나다 또 노르웨이 이런 데 섬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쪽 미형 그런 섬 같은 거 포함해도 저희가 사실 세계 10위권의 이 섬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갯벌 면적은 한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60년대 산업화 이후에 많은 갯벌들이 육지로 매립됐습니다. 간척으로 인해서. 사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추산컨대는 아마 50년대 전후에서는 1950년대 전후에서는 거의 한 5,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우리가 갯벌이 있었다. 그런데 많이 매립돼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갯벌은 또 그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등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강점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실 해운항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주도를 놨습니다. 우리 바다가 이제 특히 이제 무역의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무역의존도는 한 85% 이상에 이르는데 그 국내 수출의 물량의 99.7%가 지금 해운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고, 우리 또 해운 산업은 세계 4위 규모 선박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이제 국가기관 산업의 기본인데, 국가기관 산업의 기반인데, 뭐 자랑스러운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한적 항만으로서 이제 글로벌 허브 항만을 지향하고 있고요. 광양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11위권의 종합 항만이다. 그리고 사실 뭐 조선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정유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지만 사실 항만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난 그런 큰 중추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산은 사실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수산물 수출하면서 먹고 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60, 70년대 원양어업과 수산물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또 종잣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국은행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3kg이 넘습니다. 뭐 세계 1위, 자랑스러운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수산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동안 수산물 수출액이 뭐 3배 이상 증가했고, 사실 뭐 김이 작년에 수출 1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 너무 잘 팔려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 김을 보고 이걸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양 신산업에 보시면 아까도 이제 잠깐 갯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바다가 사실 동서남에 그리고 이제 갯벌까지 있어서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물이 그렇게 이제 자원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한 그 유용 자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원들을 잘 유전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양 바이오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은 또 뭐 동서남의 고유의 또 특색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뭐 제가 뭐 지난달에 이제 사실 아우로시 컨퍼런스가 국제회의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 갔다 왔었는데, 그리스 가서도 사실 우리나라 바다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다들 잘 가꾸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해양레저 관광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관광기구들이 추산했을 때는 세계 관광의 한 50% 이상은 해양 관광과 결국은 결부된다라고 그런 분석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해양 관광 더욱 육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강점,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의 그동안 주춧돌한 역할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제 세계사회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우리 해양수산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이 해양수산은 또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일 필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이제 120개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양수산물 완화는 이제 3개의 국정 과제입니다. 국정 과제 40번, 41번, 73번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너무나 아쉽게 한진해운 파산이 됐고, 이후 이제 어렵게 저희들 해운 산업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 물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박과 물류 거점을 확충하고 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고 저희들 뭐 발달한 IT를 통해서 자율운항 또 친환경 선박 보급해서 우리 해운 물류의 신시장을 성점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 KR 회장님 나와 계신데 KR 회장님께서 너무나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41번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영토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강건한 국가 해양력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연안 공간을 조성해서 미래 세대가 함께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73번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어촌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 고령화율이 뭐 전국 평균의 뭐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되는 지금 어촌 같은 경우는 40% 육박하는 고령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의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감소되고 소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주 생활 여건 소득 개선을 통해서 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고 또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더욱적으로 제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해양 바이오, 해양 관광, 또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안 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 이제 2024년도 금년도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해양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 보시면 수산업은 저희 수산물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불 넘어섰습니다. 자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은 계속적으로 고갈되고 있고 국제적인 고물가 또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수산업에 특히 이제 어업에 지속 가능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입 물류 부분은 원래 금년도 이제 글로벌 교역은 이제 개선될 전망으로 보였는데 사실 지금 뭐 다들 아시지만 중동 지역에 홍해 지역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전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물류 불확실성 부분 그리고 또 글로벌한 또 항만간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안 어촌 부분은 저희들 뭐 관광, 해양관광 또 해양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뭐 정주 생활 여건이 취약하고 또 고령화 또 인구 소멸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촌의 한 58%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이제 올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또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민생안정 또 역동적 경제 또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이라는 3대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7개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안정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탁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저희들 할인 행사를 또 매월 시행하고 있고 또 뭐 관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 체감 물가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아까 저희 테이블에 말씀드렸는데 요 모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사실 또 감천항에 가서 우리 원양 오징어들이 지금 많이 지금 국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 오징어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 금년도는 이제 원양에서는 오징어가 한 60% 이상 더 많이 잡히고 있어서 상당히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 이제 감천항에 갈 계획인데 그런 오징어 부분 또 최근에 이제 김 부분 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뭐 김을 사실 전 세계에 재배하는 나라가 이 동북아 3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개국이 사실 김을 재배하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 중국과 일본이 좀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또 언제 또 이게 작황이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양식장을 한꺼번에 많이 또 공급하면 그것도 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수급 상황 감안해서 한 2,700헥타르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해서 이제 금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그 시기까지는 이제 수입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우리 김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보다 뭐 사실 좀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한 해 사실 후쿠시마 우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많은 분들 뭐 우리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촘촘히 하고 또 수산물 검사 건수 확대하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 해역은 뭐 원체 사실 우리나라만큼 안전적으로 관리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또 원산지 단속을 하면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은 저희들이 국제 기준보다도 제가 작년도에 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할 때 우리 안전 기준을 그냥 아예 특히 우리 해역 같은 경우는 국제 기준보다도 100배 그냥 더 강화한 것을 안전으로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기준보다 100배 이상 지금 저희들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 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뭐 우리 수산물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이제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주요 정책국인 해수부의 주요 정책국이 어민 또 이제 어촌 선주민들 부분입니다. 어민과 이제 어촌 선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민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 수산정책자금이 사실 금년에 역대 최대로 지금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조 1천억 원, 뭐 작년보다 이제 7천억 원 확대된 4조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양식어가의 이제 소득 비과세 한도도 뭐 기존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어선원들의 이제 굴도 인상을 했고요. 저희들 우리 어촌 선주민들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해수부 강도영 장관님께서 오시자 제일 먼저 하신 부분이 이제 어촌 연안 활력 대책을 한번 수립해보자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5월달에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촌 기계발전 특구 도입하고 어촌의 각종 또 세제 지원 특혜, 특례 등을 이제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촌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어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복 서비스, 어복 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어민들 어촌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의료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또 각종 컨설팅 같은 그런 상담을 지원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고요. 섬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또 요즘 원체 이제 택배 서비스들 많이 하시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이 택배를 받으시려면 딱 뜨는 게 뭐 섬지역 추가 배송비 이런 것들이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추석 때 한시적으로 한번 시범 사고를 했다가 올해는 지금 연중 그 추가 택배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해와 사고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겠습니다. 뭐 지난 사실 3월 초에 어이없게 5건의 어선 전복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선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지금 마련해서 아마 금주 중에 지금 발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선을 포함한 우리 해양사고 인명 피해는 27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안전대책 추진토록 하고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안가지역이 또 재해가 상당히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가 빈발해지는 그런 해안지역은 국가가 매입해서 완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국민안심해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 국민안심해안도 저희들 동해안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20개소 신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상 또 문제가 되는 해양 쓰레기로부터 깨끗한 바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저희들 뭐 2019년부터 쭉 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부터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수거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마이너스 전환 지금 이루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저희들 총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바다 만들어주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해양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저희들 우리 또 수산자원공단과도 같이 또 협업하면서 지금 각종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동적인 해양수산 경제 창출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수출 경제를 견인하는데, 우리 이곳 부산에서 진해, 광양, 인천까지 이르는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저희 대통령님 모시고 부산 신항 석헌보도 자동화 보도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를 통해서 이제 24시간 저희들 자동화 보도를 하면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 그리고 이제 원료 생산성 20% 확대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원료 네트워크도 지금 확장을 해서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베트남 같은 신흥시장의 원료센터를 확충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운동장을 확장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HMM에서 13,000TU 신규 컨테이너 선박 12척이 순차적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상 수송량이 1억 톤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홍해 사태, 호르무즈 사태 같은 또 물류나 대비해서 저희들 임시 선박 투입하고 또 수출 기업 전용 선적 공간 지원해서 물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저희들이 뭐 코로나 때 물류 대란을 한번 또 겪은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또 매주마다 이 부분 점검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서 해운 물류 분야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뭐 육상에 우리 무인 자동차, 우리 친환경차, 전기차가 있듯이 바다에도 무인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발달한 IT 산업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만 5조 5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에 이제 20%를 전환을 시키고요. 저희들이 미국과는 일단은 글로벌 녹색 해운항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그때 이제 합의를 해서 27년까지 저희 부산항, 울산항과 미국 서부의 시애틀, 타코마항 간에 녹색 해운항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해운항로를 지금 27년까지 이제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덴마크라든지 싱가포르, 호주와도 그렇게 이제 무탄소 항로들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일 간에 우리 자율운항 선박 지금 실증 사업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디지털 무인 선박 시대도 개망하려고 합니다. 수산업 부분은 지금 사실 그동안 60년대 이후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업 규제들이 상당히 계속 강화가 됐는데 이런 수산업 분야도 혁신과 개방을 통해서 미래 수출 산업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뭐 12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어민들의 한 800억 원 정도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는데 뭐 앞으로는 사실은 어획량 할당을 통해서 전체 어획량 TAC로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거의 순차적으로 이제 혁파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스마트화를 통해서 뭐 어선은행 설립이라든지 모바일 허가증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또 어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이제 스마트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스마트화 개방을 통해서 이제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 연어 등 품목, 연어는 사실 전 세계에 60조 원의 이제 글로벌 연어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연어 등 품목을 생산하는 권역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고 양식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또 양식장을 임대해서 또 청년들 일자리도 더욱더 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 블루푸드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수산물 중에서 1억 불 이상 되는 수출 품목이 김과 참치입니다. 27년까지 그 수출 품목을 6종, 그러니까 4종을 더 추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게 이제 굴이라든지 전복, 넙치, 어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유통구조도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산물 경매제도 개편, 또 이제 산지 위주의 유통가구 센터를 대도시 인근에
도심에도 이제 설립해서 유통 비용을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이제 해양 레저 관광 또 신산업을 육성토록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이 사실 소규모 시설 위주로 사실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일부 마리나 또 암벽 선착장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이 필요해서 저희들 이제 저 해양수산부 이제 해양레저 관광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으로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관광진흥과정을 저희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한 명 보내서 서로 이제 협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 크루즈 육성이라든지 우리 부산, 경남, 전남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산업을 한번 문체부와 협업을 통해서 한번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신산업 같은 경우 저희들 상용화 융합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고요. 미래 개방성 또 도전 정신을 갖춘 바다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해양 교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수산계 고교에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을 하고 저희들 방과후 수업들 늘봄학교 현장에도 저희들 해양수산 교육을 또 지원해서 미래 해양 인재들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에도 해양관광공간이 있습니다만은 그 해양문화시설을 전국에 2시간권 이내 해양문화시설들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울진하고 부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천 또 청주 내년 내후년에 완공돼서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 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시설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사실은 해양수산업 특히 이제 저희들 50년대 이후 이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오늘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기여를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ODA 예산은 최근 저희 해양수산 ODA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배 확대됐습니다. 한 43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하는 우리 태평양 도서국가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희들 맞춤형으로 ODA를 지원토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끝나면 저희들 항만재건에 참여를 하면서 SOC 분야 물류협력 강화하도록 하고요. 글로벌 이제 해양수산 어젠다 주도 부분은 제가 아까도 잠깐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울 오션 컨퍼런스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4월 이제 이곳 부산에서 제10차 아울 오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 오션 컨퍼런스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국무부가 주도를 해서 전 세계 한 100여 개국 또 이제 한 150개 NGO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이제 해양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차에 해당되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의 성과 평가하고 앞으로 10년에 또 해양 분야의 앞으로 발전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부산시와 같이 협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유엔에서 하는 유엔 오션 컨퍼런스도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지원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해양수산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최대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해양 영토 주권이라든지 국가업 주권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바다는 경계선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해양 관할권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무인도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야만이 진짜 지금 한중 한일 간의 경계 협정 중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위를 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업 주권 부분은 아시지만 중국 어선이 이제 불법조업들 원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지금 저희들 한중 업 협상을 하면서 중국 어선에도 저희들 AI 설치를 하라고 저희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불법조업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 지역의 해양수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 북항 개발 부분입니다. 지난 2월달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산항 북항은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은 올해 자상도구도 이전 등 선행 사업을 적게 착공토록 하고, 지금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라든지 또 관계기관과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을 글로벌 물류허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금 완성되는 부산항 신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부산항 진해 신안, 그리고 또 앞으로 조성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을 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물류허브로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을 K 블루푸드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올해 준공하는 등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오랫동안 영원해 오신 부산 공동거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지금 착공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조속히 추진해서 생산, 유통,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좀 두서가 없이 말씀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함께 우리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